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겠습니다. 인덱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쿼리문을 딱 봤을 때 일단 create가 사용이 됐어요. create면은 오랜만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DDL인가요? DML인가요? 얘는 DL이겠죠. 데이터를 직접 건드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것보다 상위의 개념을 건드리는 DL의 영역에 속해있는 create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런 것들 만들 때 우리가 creat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했는데, 지금 인덱스를 걸려고 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인덱스를 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요. 인덱스라고 하는 그 일종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실제로 부여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create index 말 그대로 생각해보면 인덱스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나온 이 부분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여할 인덱스의 이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름이 엄청 크게 작용하진 않아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하니까 이름을 너무 생뚱맞게 짓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컬럼명에 인덱스를 붙이거나 아니면 인덱스 뒤에 컬럼명을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긴 하는데, 그건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o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 on은 우리가 어디서 봤었죠? join 뒤에 on이 있었죠. set로 on은. 그거랑은 살짝 다른 느낌이긴 한데, 우리가 DESC 같은 것도 orderby에서 사용하면은 내림차순이었고, 아니지, orderby에서 사용하면 내림차순이었고, 이제 테이블 구조를 확인할 때 보면은 구조 확인에 대한 키워드였듯이 얘도 그냥 비슷한 결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멤버 테이블 안에 있는 로그인 id라는 컬럼에 이 이름으로 된 인덱스를 만들 거야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쿼리를 실행을 시킬 건데, 지금 현재 24만 1664라고 하는 킬로바이트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얘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얘를 실행을 할 거고, 얘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기도 뱅글뱅글 돌 건데, 자, 보세요. 지금 보이시나요? 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게 여기. 그리고 여기서 지금 7초 가까이가 걸려가지고 인덱스가 끝났어요. 성공을 했죠. 그렇죠? 자, 얘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까지, 전 시간 마지막까지 얘기를 드렸던 게, 실제로 데이터가 물리적인 용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24만이라고 하는 킬로바이트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지금 우린 데이터를 넣었나요? 아니죠. 인솔트 한 적 없어요. 근데 용량이 늘었죠. 인덱스 하나만 추가했을 뿐인데 용량이 갑자기 얼마 정도 늘었어요? 한 12만 가까이가 늘어버렸어요. 우리가 24만 킬로바이트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36만이 됐으니까 대략 어림잡아 12만 킬로바이트 정도가 갑자기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죠? 12만 킬로바이트면은 데이터 200만 개가량에 해당하는 용량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쭉 하고 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데이터를 넣은 적이 없고, 그럼 얘가 무슨 일을 했길래 용량이 늘어났냐 라는 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개념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무조건 얘를 알아야만 한다까지는 아닌데, 알면 좋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덱스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일단 이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테이블의 형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컬럼이 3개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로그인 패스워드, 그리고 닉네임 이런 게 있었죠. 컬럼이 쭉 있고, 데이터가 400만 개가량 있었기 때문에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지금 우리는 인덱스를 어디에 걸었죠? 멤버 테이블이 갖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한테 걸었죠. 그러면 이 로그인 아이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그냥 간단한 예시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쭉 더 생겨났습니다. 얘네들은 각각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그림을 표현한 지금 이 현상을 가지고 보통 이제 이징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 이징트리냐면 하나의 값이 두 개를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두 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징트리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바이너리 트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몰라도 되고요. 지금 이 최상위에 있는 이 친구가 노드라고 합니다. 얘만 노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원들이 각각 하나하나가 다 노드예요. 노드. 얘를 칭하는 이름이 노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노드들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쌓이는 거냐면, 이것도 진짜 간단한 예시입니다. 진짜로 데이터가 이렇게 쌓였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이디가 이제 400만 개가 있으니까 300번대, 500번대, 혹은 10만 번대 이런 데이터들이 다 존재를 하겠죠. 그럼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300이라고 하는 300번째 데이터가 들어있다라고 하고, 여기에는 100, 여기에는 300은 좀 애매하겠는데, 얘를 한 200 애매한데 100, 300, 그리고 내려왔을 때 50, 여기 150, 여기는 250, 여기가 350,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내려간다고 가정을 해요. 이 구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원래 기존에 로그인 아이디가 만약에 350번째 있는 데이터가 지금 내가 조건절에 웨어절에 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유저 2라고 하는 애가 350번에 위치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셀렉트를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스캔을 쭉 한다 그랬죠. 끝까지. 그걸 하는 과정에서 얘가 아이디에 있는 값과 이 조건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해요. 한 글자 한 글자 다 비교를 합니다. 데이터를 실제로 비교를 해서 얘가 일치해? 그럼 얘를 잠깐 빼놔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요. 왜냐면 중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부여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MySQL DBMS 입장에서는 밑에 똑같은 거 또 있을 수도 있잖아 하고 다 끝까지 돌아와야 돼요. 일반적인 조건부는 그래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PK를 걸었다던가 아니면 유니크라고 하는 중복이 안 되는 그런 제약 조건을 걸었다면 얘는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PK가 상당히 중요하고 유니크도 이제 중복을 하지 않는 제약 조건이라서 우리가 진짜로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쓰면 좋다라고 했던 이유가 검색 속도에 영향을 실제로 줍니다. 밑으로 더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 지금 유저 2 같은 데이터는 맨 위에 있는 데이터 아니에요? 두 번째에 있는 데이터잖아요. 유저 2를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들어 놨고 그 밑에 이런 걸로 만들었으니까 실제 멤버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오래 걸리겠지만 유저 2는 상당히 위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얘가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밑을 다 뒤져봐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이징트리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350번대에 있는 데이터를 찾는 상황이에요. 근데 맨 상단에 있는 노드를 봤더니 200이래요. 그럼 200보다 지금 350은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요. 작으면 왼쪽으로 가고. 지금 크니까 오른쪽으로 왔어요. 얘를 봐요. 얘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내려와요. 여기 있네? 하고 찾는 거예요. 얘는 검색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지금 로그인 아이디라는 컬럼이 중복되지 않는, 값이 중복될 수 없다는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얘가 첫 번째를 찾았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찾냐면 다시 얘를 하나 빼놓고 이쪽에 빼놓고 다시 꼭대기로 가요.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얘를 만났죠. 얘를 스킵하고 넘어가요. 데이터를 또 찾아봐요. 다 찾아봐요. 근데 없네?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구조를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진짜 생각해야 될 게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직접 만들려고 하면 머리 터질 거예요 아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데이터를 다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걸 누가 해준다? 그냥 DBMS가 해줘요. 뭐만 하면? 인덱스 만들겠다라고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인덱스 추가했더니 12만 킬로바이트가 추가됐죠. 실제 물리적인 용량이 늘어났잖아요. 그 물리적인 용량이 늘어난 이유가 얘가 내부적으로 이런 트리를 하나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만들어진 인덱스라고 하는 이 트리가 만들어졌을 때 12만 킬로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용량으로. 대신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닉네임으로 검색을 했을 때 아까 우리 1.34초 정도였죠? 지금도 1.328초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는 0.001초 나와요. 검색 방식이 달라진 거잖아요. 원래는 풀스캔 과정에서 여기를 일치하나 확인해보는 과정으로 검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노드를 따져가면서 검색을 할 거라 얘가 속도가 월등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한테는 인덱스가 걸린 상태니까 0.001초가 걸리는 거고, 지금 닉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은 그런 게 없는 상태니까 아까처럼 그냥 1.34초가 걸리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지금 이것도 1.3초가 그렇게 느린 시간이 아니지만 1000배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이런 역할이 됩니다. 이진트리라고 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하나 보관을 하기 때문에 검색 조건으로 사용이 됐을 때 이제 이진트리로 검색을 해서 검색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진 인덱스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UI를 사용해서 보려면 I1 들어옵니다. 테이블 열어요. 멤버까지 열어보면 인덱스라고 하는 데에 플러스가 생겨났죠. 얘를 눌러보면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름으로 만들어놨던 인덱스가 실제로 존재해요. 원래 같으면 우리가 좀 전에 쓰던 스캇 같은 이런 테이블 안에는 들어가 보면 인덱스가, 얘는 PK가 있어서 이런 거 보면은 셀그레이드는 이런 거 없어서 그냥 아예 비어 있거든요. 플러스가 없어요.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얘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인덱스가 실제로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봤던 이 뎁트 테이블에 인덱스에 이런 게 들어있는 이유는, 자, PK를 걸면요, 프라이머리 키가 되면 자동으로 인덱스가 부여돼요. 프라이머리 키로 등록되어 있는 컬럼은 그냥 인덱스가 자동으로 들어가 버려요. PK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중요한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할 때 웬만하면 검색 조건을 PK로 따지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빠를 거니까. 인덱스가 이미 걸려 있는 컬럼이니까. 자,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우리 테이블 이름 누른 다음에 F6 했을 때 테이블 구조 볼 수 있는 거 있었죠. 여기에 인덱스라고 하는 탭이 하나가 있는데, 이쪽을 눌러보시면 우리가 추가했던 인덱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아까 스캇에 있던 이 뎁트 테이블, 얘도 이제 PK가 생겨나면 자동으로 인덱스가 걸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뎁트 테이블을 만들 때 이런 인덱스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걸려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확인이, DB가 안 바뀌었어요. 이것도 여기에는 인덱스가 따로 안 나오네. 여기에는 없네요. 그러면 인덱스를 볼 수 있는 명령어가 또 있는데, 우리가 아까 보자. 여기 나온 걸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네. 요거 있네요. 이거 show index from이고, 여기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테이블 보겠다, 인덱스를 볼 수 있는, 이거 한번 써볼까요? show index from이었죠? from I1에 있는 멤버, 이렇게. 이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인덱스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덱스가 없으면 데이터가 안 나올 거예요. 이건 인덱스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덱스가 실제로 이렇게 걸리면 이제 왜 빠른지는 대충 이해를 하셨죠? 이거 그림 이해 못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진짜 어려우면은 인덱스를 걸면 검색 조건으로 사용됐을 때 엄청 빠르겠다, 효율이 엄청 좋다, 이것까지만 아셔도 돼요. 근데 인덱스를 걸면 어쨌든 물리적인 용량을 어느 정도는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런 단점들이 있고 장점들이 있는 건데, 자, 근데 인덱스를 걸었을 때 이렇게 검색 조건에 활용되면 엄청난 효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좋아요. 그러면 모든 컬럼에 인덱스를 걸어서 어떤 컬럼으로 조건을 주더라도 그냥 검색 속도가 빠르게 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인덱스를 걸기 좋은 컬럼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PK는 무조건 인덱스가 생성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PK를 걸면 바로 인덱스가 부여된다고. 그래서 PK는 이미 걸려있는 인덱스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중복값이 최대한 적은 컬럼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이진 트리를 만들 때 더 힘들어요. 중복값이 있으면. 중복값이 없어야 우리가 이진 트리를 짜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이진 트리를 만들어내는 거 자체가 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중복값이 최대한 없는 컬럼한테만 인덱스를 부여하는 게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지는 않아요. 중복값이 있는 있는 컬럼한테 인덱스를 부여한다고 해서 뭐가 안 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효율적인 면을 따져봤을 때 없는 컬럼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인덱스를 걸어서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뭐 회원 테이블이면은 자, ID, REDate, 로그인 ID, 로그인 패스워드, 네임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ID는 PK죠. 인덱스 걸려 있겠네요. REDate는 가입 1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얘는 인덱스 걸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얘는 중복될 수 있잖아요. 얘는 중복이 안 되게끔 막아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가입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얘는 별로겠네요. 그럼 로그인 아이디, 얘는 중복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했죠. 중복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중복 체크라는 기능이 꼭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인덱스를 걸어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로그인 패스워드, 중복값 가능하겠죠. 별로겠네요. 네임, 이름 중복 안 되게 막아야 되나요? 이름, 사람 이름이 같을 때 중복이 안 되게 막아놨다면 저는 네이버를 못 쓸 수도 있어요. 저보다 빨리 차주환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버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가입을 못 하겠죠. 너무 억울한 일이죠. 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중복을 허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름도 별로네요. 실제로 그래서 PK를 제외하고 로그인 아이디 컬럼에 인덱스를 걸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일단 중복에 대한 내용, 없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게 있고, 자, 그리고 그다음 웨어절에 자주 언급되는 컬럼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주 언급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데이터를 조회할 때 내가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그리고 조건으로 부여를 했을 때 정말 이런 경우에도 얘 조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우에도 얘 조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주 쓰이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로그인 아이디, 조건절에 자주 쓰일까요? 얘는 실제로 자주 쓰여요. 왜냐면 자, 네이버에서 회원가입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아이디를 입력을 합니다. 제가 다른데 클릭을 하면 얘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얘 어떻게 알려줘요?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라고? 얘가 이렇게 너 이 아이디 못 써 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확실히 이 아이디는 못 쓰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요. 근데 얘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얘를 쓰고 나서, 이렇게 쓰고 나서 얘를 클릭하는 이 순간에 얘는 이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갔다 온 거예요. 로그인 아이디 중에서 이런 애 있어? 라고 물어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과 가져온 겁니다. 가져왔는데 이렇게 아이디 지금 존재하는 애가 있는데? 그럼 중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못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뭐 정규식이라고 하는 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그 양식에 맞지 않아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런 거 정규식 빼고 이거 가지고 갔다 온 겁니다. 갔다 왔더니 이거 이미 쓰는 애 있어? 너 그럼 이거 중복해서 못 써?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때 select 별 from member where 로그인 아이디는 이거 해봐야겠죠. 그럼 벌써 가입할 때 한번 썼네요. 조건절에 한번 사용이 됐네요. 자, 로그인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빌보드 입력을 해요. 로그인 버튼 눌렀을 때 이게 맞나 틀리나 어떻게 알아요? 이거 틀렸다라고 어떻게 알려줘요? 이런 정보 있나 데이터베이스 갔다 온 거예요.
이거 들고 비밀번호 들고 갔다 왔는데 야 이런 아이디는 없던데? 혹은 아이디가 있어도 비밀번호 틀렸는데? 조건에 로그인 아이디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회원 테이블에 있는 로그인 아이디 컬럼은 조건절에 들어가는 경우가 꽤나 많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습니다. 이건 이렇게 단편적인 예만 봐도 그러니까. 그래서 웨어절에 자주 언급되는 컬럼을 인덱스를 걸면 좋아요. 그리고 웨어절에 자주 언급된다는 건 조건으로 많이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 인덱스를 걸어놓으면 조건으로 걸렸을 때 검색 속도가 월등히 빠를 거니까 우리가 자주 검색을 해야 되는데 얘가 빠르게 답을 알려줄 수 있다면 아주 좋은 효과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삽입 삭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테이블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 여기에는 이제 수정도 포함입니다. 같이 수정이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인데 자, 데이터를 이렇게 유진트리로 만들어 놨어요. 갑자기 여기 있는 데이터를 지웠대요. 데이터 삭제가 이루어졌대요. 그럼 이 유진트리 그냥 쓸 수 있을까요? 이거 못 쓰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인덱스 트리를. 그러면 보세요. 아까 이 인덱스 트리, 이진트리 이거 인덱스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죠? 대략 한 7초가량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삭제 하나 할 건데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7초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독 아닌가요? 데이터 삽입은요. 갑자기 데이터 하나를 추가했어요. 이 데이터, 이 트리에 어디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트리 그냥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또 느리겠죠. 자, 수정. 여기 있는 데이터가 뭐 10이었는데 갑자기 20으로 바뀌었대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트리가 또 한 번 다시 만들어줘야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부여해 놓으면 삽입, 삭제, 수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처음에 만들어놨던 인덱스 트리를 가지고 우리가 검색 속도를 빠른 효율만 느끼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중간에 이런 변화들이 자꾸 생겨나는 그런 해당 테이블이라면 검색이 좀 느릴지언정 인덱스를 거는 게 더 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을 다 따져봤을 때 괜찮으면 그때 인덱스라는 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빠르다고 무조건 쓴다라는 게 개념이 아니라 조건을 좀 잘 따져봐야 돼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좀 조건들이 있고 인덱스라는 게 엄청 좋은 효과를 보여주지만 무조건 사용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개발자들도 웹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DB 설계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테이블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데이터도 넣어야 되고 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인덱스의 개념을 잘 알아두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 중에 하나, 조인과 서브 쿼리의 속도 차이,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라고 했어요. 직관적으로 실행시켜야 되는 쿼리의 개수가 다른 거 말고도 차이는 존재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인을 사용하면 인덱스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서브 쿼리는 인덱스의 영향을 못 받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400만 개 데이터가 있는 이 멤버 테이블을 사용해서 다른 테이블과 뭐 조인을 해서 데이터를 꺼낸다. 근데 로그인 아이디 가지고 뭔가 조건 비교를 했다. 인덱스 탔으니까 빠르겠죠. 근데 서브 쿼리로 똑같은 걸 만들어냈어요. 얘는 인덱스 못하니까 느리지 않을까요? 데이터 많으니까? 이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보다 조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좀 더 심도 있게 파보시고 그걸 많이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서브 쿼리를 아예 쓰지 말아라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얘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별건 아니고 이 SQL도 캐시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얘 뺀다라고 해도 우리가 모르던 키워드가 하나 또 생겨났죠. 못 보던 게 explai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하나 더 쓰여 있어요. 심지어 얘는 select보다 앞에 있는데 이 영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자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 그냥 설명하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은 얘는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의 select가 아니에요.
원래 여기까지 이렇게 실행시키면 그냥 셀렉트 했으니까 데이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 디스플레이는 제가 원하던 데이터가 나왔나요? 아니죠. 얘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셀렉트 쿼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셀렉트 쿼리를 실행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디스플레이. 근데 사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다 파악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간단하게 이것 때문입니다. 로그인 아이디 인덱스라고 하는 얘가 걸려 있는지 없는지를 이걸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로그인 아이디 가지고 조건 따졌으니까 인덱스 쓸 수 있죠. 여기 있죠. 얘 볼게요. 닉네임. 얘는 없어요. 인덱스 같은 거 쓸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심지어 뭐 PK라던가 이런 게 걸려 있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잘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은 저는 실무하면서 이 expla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뭔가를 확인했어야 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덱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 인덱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다 마치시고 나서 그냥 단편적으로 웹 개발자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완전 신입 웹 개발자로 취업을 했어요. 자, 그 상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DB 설계를 안 맡겨요, 원래.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해 놓으면 프로젝트가 상당히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본적인 설계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맡기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설계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배워 나가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정교화라던가 아니면 모델링에 대한 개념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가 수업 내용에서 빠진 거고 이제 그 부분들을 같이 좀 공부를 더 하셔서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도 내가 잘하는 사람이어도 어차피 안 맡겨요. 그러면 이걸 왜 알아야 돼? 여러분들 경력 쌓다 보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상사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그 테이블 가지고 그 작업을 할 거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설계를 그냥 아예 관심도 없고 모르고 있으면 구조를 봐도 이해를 못해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제 테이블 설계할 때 많이 설정을 하긴 하는데 이제 나중에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처음에는 상관 안 하고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가니까 이거 걸어놓으면 좀 좋겠는데? 그럼 훨씬 효율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거는 일이 생기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만약에 신입 상황에서 할 일이 딱히 없어요. 거의. 근데 이거는 뭐 빠르면 1년 안쪽? 좀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 때는 한 번씩 경험을 다 해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제 지인 개발자들을 봐도 일하면서 한 1년, 2년쯤 되면은 인덱스를 이제 어느 정도 실제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인덱스 얘기를 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인덱스 링크 밑에 뭐 게시판 요구사항, 테스트 데이터 요구사항, 테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SQL 실습,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강사의 테스트 데이터 환경 구축 예시라고 되어 있는 링크가 다 열렸는데 자, 이거 위에 거 요구사항 2개 먼저 볼게요. 이거는 같이 해볼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해보시라고 과제를 드리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게시판 요구사항 얘를 보면요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런 요구사항을 보고 테이블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당연히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요구사항 이게 이제 테스트 데이터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랑 두 개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일단 이 게시판 요구사항을 보고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테이블 설계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서 얘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어놨던 테이블에 얘네가 말하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다 넣을 건데 내가 만들어놨던 구조랑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의 상황이랑 다르다면 테이블이 바뀌어야겠죠. 지금 이런 데이터를 실제로 넣어야 되는 테이블을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혼자 해보시고 데이터를 넣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에 맞게 테이블을 수정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를 가지고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는데 테이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싶으면 얘를 힌트 삼아서 테이블을 직접 만드시면 돼요. 얘를 실제로 들어가는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컬럼이 필요한지 어떤 데이터 타입이 필요한지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를 활용해서 테이블 구조 설계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 연습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 만들고 나면 이 SQL 실습이라고 하는 얘는 문제예요. 문제. 우리가 그동안 풀어봤던 다양한 문제들처럼 문제가 쭉 있는 건데 이렇게 이 우상대로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도 무난하게 잘 넣으셨다면 이 문제를 그냥 푸시면 되는 겁니다. 쭉 풀어나가면 돼요. 그동안 해왔던 방식 별반 다르지 않아요. 기본적인 쿼리문 사용하는 방식이니까 쭉 풀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강사의 테스트 데이터 환경 구축 예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랑 요구사항 두 개를 보고서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넣고 하는 그 과정을 쿼리로 다 해놓은 겁니다. 제가 이제 필요한 컬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인서트 문까지 다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했는데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이거 가져다가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요구사항 두 개로 만들어낸 테이블 설계의 데이터 인서트 한 결과가 얘라는 거죠. 이거 정답지니까 이걸 보고서 판단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문제는 풀어보시면 되고 같이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하시다가 이제 수업이 끝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픈채팅 질문방을 사용해서 질문 주시는 거는 저는 다 받아들여요. 수업이 끝나도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뭔가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그 오픈 채팅방 활용해서 저한테 질문 계속 하셔도 되니까 이 문제도 풀어보시다가 혹시 또 모르는 게 있거나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하는 게 있으면은 그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진도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녹화를 좀 끄고 얘기를 할게요.